본작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그렇듯이 학살 같은 극악무도한 짓이 당사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이너가 벽을 부수고 엘디아인을 학살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던 것처럼 코니가 파라디 섬을 배신하는 매국노 행위를 위해 사무엘과 다즈의 얼굴에 총알 구멍을 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던 것처럼 아르민이 군함을 폭파시켜 군인, 민간인, 어린아이까지 전부 죽여버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였던 것처럼 에렌에게는 땅올림이라는 선택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도 학살은 안 된다고 이사야마는 말합니다. そうやって可能性を探してるうちに時間が過ぎて何一つ解決できなかった。だからエレンは世界を消そう。虐殺はダメだ。これを肯定する理由があってたまるか。 하지만 후세대가 고통받던 말든 연금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재산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미친듯이 올려 청년들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등 후세대를 신경 쓰지 않아 0.7명이라는 초유의 저출산과 OECD 최상위권 자살률을 기록한 대한민국과 달리 타국의 침략당에 뒤지든 말든 속죄해야 한다며 자신의 백성과 아무런 죄가 없는 그 후손들까지 보호하는 것을 포기한 칼 프리츠와 달리 에렌은 희생되어야 하는 히스토리아와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대물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계를 위협하는 악마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2000년간 지속된 증오의 연쇄를 자신의 세대에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렌은 인류 최악의 쓰레기 새끼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벨리오 전투에서 학살을, 인류를 대학살할 최악의 쓰레기 새끼와 친구해봤자 좋을 것이 없는 아르민과 미카사를 일부러 상처 입혀 밀쳐내고 1기부터 3기까지의 상냥한 모습을 감추고 위약자를 연기했습니다. 教えてくださいよハンジさん。他のやり方があ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よ。 4기에 들어서서 과거와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은 자신의 죄책감과 절망을 감추는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잡아먹히게 된 에렌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라이너가 에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처럼 땅을 짓밟힐 램지를 마주한 에렌은 죄책감에 짓눌려 가면이 무너져 버렸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ごめんなさい。 죄책감을 버틸 수 없어 다른 인격으로 도망친 라이너처럼 에렌은 인류를 학살한다는 죄책감을 버티지 못하고 아르민과 함께 자유로운 세계를 꿈꿔왔던 어린아이의 인격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적도, 민간인도, 어린아이도 모두 초대형 거인에게 짓밟혀 납작한 빨간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이 고기 덩어리들 위에 드높게 펼쳐진 파란 하늘을 만끽한 에렌은 그토록 꿈꾸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これが自由だ。 라이너가 죄책감을 느끼는 어중간한 쓰레기였기 때문에 정체가 들통나 시조 탈환 작전을 실패하고 4년 후에 재회한 에렌에게 자기와 같은 쓰레기 새끼를 죽여달라고 한 것처럼 俺も同じだったよライナー。半端なクソ野郎だ。 에렌 또한 죄책감을 느끼는 어중간한 쓰레기였고 벽 밖의 인류를 모두 학살하는 것이 아닌 80%를 짓밟아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기 같은 쓰레기 새끼는 연합에게 죽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을 죽여 자유로워지고 죽어버린 자신을 잊게 될 미카사를 보고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미카사는 1기 7화에서 에렌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에렌과 함께한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그녀는 죽을 때까지 에렌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증오로 맞서는 이 잔혹한 세계는 비행선을 보고 싶었던 소년 그리샤를, 수용구에서 엄마 아빠와 소박하게 살고 싶었던 소년 지크와 라이너를, 자유를 알고 싶었던 소년 에렌을 쓰레기로, 악마로, 학살자로, 대학살자로 만들었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악당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디아를 증오한 마레가 엘디아를 따라하고 100년이 지나 무지성 거인과 전사대로 자신들을 학살한 마레를 증오한 파라디 섬의 대다수의 엘디아인과 예거파가 똑같이 땅올림으로 벽 밖의 인류를 학살하는 것에 찬성하고 마레를 증오한 그리샤가 마레를 따라하고 그리샤를 증오한 지크가 그리샤를 따라하고 라이너와 베르톨트를 증오한 에렌이 둘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 최악의 학살자가 되었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증오의 연쇄, 반복되는 보복, 비극의 연속으로 가득 찬 이 세계는 땅올림이라는 결말을 맞이하지만 수백 년이 지나 에렌의 대학살을 잊고 다시 전쟁을 일으킨 인류는 서로 죽고 죽이는 거대한 숲에서 나가지 못하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숲에서 나가려고 하는 캐릭터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당들을 만들지 않고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숲에서 나가려고 하는 자들, 작품에서 긍정하는 인물들이 바로 조사병단과 가비입니다. わからないものがあれば理解しに行けばいい。それが調査兵団だろ。 조사병단은 변혁을 가져오는 집단, 자유를 위해 싸우는 집단, 그리고 조사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려 하는 집단입니다. これこそが元より我々に課せられた仕事と言える。調査開始だ。 월 마리아 탈환 작전에서 살아남은 8명의 조사병단 단원들이 마레로 가 적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비를 죽이자는 예거파와 달리 가비를 보호했고, 이로 인해 전사들을 연합에 끌어들일 수 있었으며 학살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라디 섬의 구원자인 에렌을 죽이자고 결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거인의 힘을 없애고 세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사병단에서 파생된 조직 예거파와 비교를 하면 더욱 극명해집니다. 예거파는 조사병단처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점은 같지만 타인을 이해하자는 조사병단과 달리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의견이 갈리면 극도의 적개심을 표하며 총통이든 아군이든 동맹국이든 개의치 않고 죽이려고 드는 극단적인 조직입니다. 땅울림은 100년간 거인의 공포에 짓눌린 자신들의 합당한 보복이라며 환호하는 예고파는 과거의 엘디아 제국과 마레 제국처럼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증오의 시선으로밖에 보지 못해 숲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목적은 같지만 택한 수단이 극명하게 갈린 예거파와 조사병단 단장인 한지는 예거파 리더인 프록을 이해합니다. 君の言う通りだよ、フロック。でも諦められないんだ。今日はダメでもいつの日かって。 가비 또한 숲에서 나간 인물입니다. 가비는 비행선에 올라타 사샤를 죽였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에렌과 사샤, 파라디 섬의 악마들을 증오한 가비였지만 라이너와 에렌처럼 적국에서 살게 되면서 파라디 섬의 악마들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었으며 이들을 증오하며 죽여버리자고 한 자신이 악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디아인은 증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악마의 민족이니 착하고 선량한 엘디아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완장을 소중히 여겼던 가비가 콸코의 완장 역할을 하던 천을 찢으며 타인을 증오의 시선이 아닌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27화에서 일족의 숲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며 외지인을 배척하는 태도를 유지했던 사샤가 타인과 사회가 두려워 존댓말로 사투리를 감추며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겼던 사샤가 조사병단이 되고 벽 밖의 세계로 나가 숲에서 나가게 된 사샤는 어린 카야를 구하게 되었지만 에렌의 강요로 리벨리오 전투에 참전해 적군을 죽인 사샤는 서로 죽고 죽이는 숲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 가베에게 총을 맞게 되었던 것처럼 에렌과 비슷한 길을 걸으며 사샤를 죽이기 위해 총을 쏜 가비는 숲에서 나가 과거의 사샤처럼 카야를 구하기 위해 총을 쏘게 되었고,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じゃあね、カヤ。さよなら、ガビ。 마지막으로 마레에게 학살을 강요받아 거인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라이너 또한 작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류를 구하기 위해 거인의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태의 거인들의 공격을 버텨내고 에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대지의 악마를 막는 등 최전선에서 크게 활약한 라이너는 전사가 되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10년 전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작중 내내 마레의 전쟁 도구였던 가부거인이 카리나의 복수의 도구였던 라이너가 작품 최후반부에서 다시 조사 병단으로 인정받고 세계를 구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ずっとごめんね、ライナー。これ以上何もいらなかったんだよ。 악마의 아이였던 라이너와 가비가 사람을 죽이는 과오를 범한 후에야 숲에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트로스토그 공방전에서 여성형 거인 포획 작전에서도 에렌 예거 탈환 작전에서도 월 마리아 탈환 작전에서도 수많은 희생 끝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진격의 거인은 현실과 똑같이 희생 없이는 승리도 없었습니다. 2000년간의 증오의 연쇄는 절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과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 증오가 쉽고 편하고 안심되기 때문에 평화는 어려운 것이라는 현실을 보여준 본작의 결말이 진격의 거인다운 명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숲에서 나가려고 하는 캐릭터들과 엘디아 부족에게 쫓겨 나무에 들어간 노예 유미르와 대학살을 강요받은 에렌 같은 과거 계승자와 달리 쫓기지도 않고 강요받지도 않은 소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나무에 들어가는 점을 보면 거인의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증오의 연세를 상징하는 에렌의 땅울림을 반면교사 삼아 과거의 과오를 잊지 말고 숲에서 나가려고 하는 캐릭터들을 본받아 타인에게 증오가 아닌 이해로 대하라는 진격의 거인의 주제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